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패널 토의의 사회를 맡은 변정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당근마켓에서 SRE 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우영에서 우한 테크코스라는 교육과정을 리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체로 넥스트스텝이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로 한 12년 정도 살다가 지금 교육자로 전향한 지 13년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어떤 개발자들한테는 약간 구라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제자들이나 저희 함께하는 수강생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일이라고 하고요. 현재 네이버에서 작년까지는 잡부로 일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개발자로 돌아와서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사업자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16년 됐더라고요. 개발한 지 16년 됐는데, 이게 16년 동안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이제 기웃기웃 거리고 팀도 많이 옮겼거든요. 그래서 왠지 오늘 이 공유하는 자리에서 저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 해보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함께 성장하기인데, 이제 두 분은 팀이나 조직 내에서 함께 성장한다는 게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커뮤니티 활동도 상당히 오랜 시간 했고, 사실 저는 리더로서 이제 구성원들의 성장이 저의 성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장하는데 이제 혼자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께 성장한다는 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직을 이동해 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도메인 널리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만의 혹은 서비스만의 도메인을 새로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잘 전파하는, 이 전파가 됨으로써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들 이제 개발자시니까 이제 막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 개발이 개발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개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도메인의 전파가 아닐까, 지식의 전파가 아닐까. 그래서 도메인 지식을 얼마나 잘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생장하기에서 제가 이제 스프링 캠프 측에서 전달받은 이제 두 키워드가 공유와 피드백이고, 여기 등록하신 뒤에 이제 올려주신 질문들도 많이 봤는데, 여기 참석자분들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연차가 좀 낮으신 분, 한 5년 미만 이러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공유나 피드백에 관해서 대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쭉 보다 보니까 좋은 회사나 좋은 팀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꽤 상당수가 팀 분위기가 그런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걱정을 하는 뉘앙스의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연차가 낮으면 팀을 팀장이면 지시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개발 문화, 조직 문화를 가진 데는 거의 몇 프로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소수 적을 것 같거든요.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의견 개진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되게 부정적이고 어쩌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조직은 이렇지? 막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거기서 자꾸 이제 남 탓을 하고 자꾸 다른 회사들은 되게 멋져 보이고 막 그러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뭐 네이버 안 그렇습니까? 네이버라고 다 좋은 거? 아주 저 우영 다니는데 우영도 팀마다 케바케고 쓰레기 같은 조직 많고 쓰레기 같은 코드 많고 일단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화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자꾸 탈출할 생각만 하거든요. 내 마인드를 바꿔서 내가 여기가 쓰레기 같으니까 너무 바꿀 게 많아서 좋은 거야. 내가 이 속에서 변화를 만들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상적이면 내가 기여할 게 없어요. 어쩌면 내 말이 더 안 먹혀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도전할 때는 언제냐? 더 문화가 바닥을 칠 때. 사람들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뀔 때 의견 개진을 하고 변화를 만든다면 그럴 때는 좀 더 주니어로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오히려 안 좋을 때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때 무엇인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걸 한번 고민하는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경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재성님께서 말을 너무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박제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되게 회사도 많이 옮기고 조직도 많이 옮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조직들이 다 개발 문화가 좋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IT 개발자는 스텝 직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진짜 제일 뭔가 그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아래 뭐 그런 조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자로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당시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이제 3년 차 넘어갈 때 그때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이제 3년 차, 4년 차, 5년 차 때 그 대리병 걸려가지고 중2병이랑 비슷한 게 이제 대리병이긴 한데 대리병 걸려서 막 이곳저곳 쑤시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제 겁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은 이거였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시에 그 배포를 하는데 저는 이제 NHN에서 이제 배포 시스템을 경험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배포를 FTP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마 다들 상상도 못 하실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배포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거 언제까지 FTP로 배포할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업무 시간 외에 막 배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밤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팀장님 잠깐 커피숍에서 좀 모시죠. 해서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팀장님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여드려요.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단 네가 하는 업무는 다 끝내고 나서 해야 돼. 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좋으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계속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 제안하면 그래도 한두 개는 걸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캐시 시스템도 만들고 뭐 관리자 배포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개발 문화가 없어서 방금 이제 재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망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두드려 보시는 것도 본인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그게 설사 받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의 이제 개발 커리어로서는 되게 좋은 경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스타일이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이전에 그 커뮤니티 관련 토크 세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내에서 만약에 충족이 안 될 경우 이제 외부로 나오셔서 커뮤니티 쪽을 좀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주제는 이제 조직 내에서 좀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보다는, 커뮤니티는 주제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쪽으로 다시 가보면, 그 경일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약간 기여를 계속해서 팀 내에 일단 좀 신뢰를 쌓고 싸우면서 변화를 좀 만들어 가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동안 뭐 일하시면서 조직에서 조직을 좀 변화시키는데 뭐 이런 시도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다, 아니면 직접 하시거나 뭐 들으시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주니어 때 처음 접근했던 게 제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이게 되게 좋아 보이니까, 예를 들어 뭐 TDD가 좋다 그럼 TDD를 어디서 학습하거나, 아니면 사실 뭐 아까 뭐 배포 FTP로 막 했다 그랬는데 저희는 버전 관리 시스템 이런 것도 없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거 도입하고 되게 불합리한 게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 접근할 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프로세스 이걸 도입하는 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고 도입을 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막 박재성이라는 사람의 세미나 듣고 와서 와 TDD 너무 멋진 것 같아. 우리 TDD 한번 도입해 보실래요? 딱 하고 던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막 하고 싶나요? 저는 막 거부감이 확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내가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거 도입만 하자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도입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그 먼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뢰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영향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한 다음에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 이후에 변화를 만들 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를 경력이 쌓이면서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거나 이직을 한 다음에 기존에 쓰던 게 좋았으니까 무작정 빠르게 도입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거부감에 직면할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쌓이면 또 실망감에 아, 이 조직은 안 돼, 이 회사는 안 돼 이러면서 더 그 새로운 도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쌓이다 보면 아, 어차피 안 바뀌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5년, 10년 이렇게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먼저 사람들과의 뭐 티타임이라든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고,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에 성실히 하면서 아, 저 사람 정말 믿을만 하구나를 6개월 이상의 축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내가 바꾸고 싶은, 도입하고 싶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그래서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바퀴를 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경일님도 뭐 또 생각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 방금 이제 재성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거 시도하실 때 조직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니어 때는 아니고 중니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 시스템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된 걸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최근 기술 뭐 그 당시에 최근 기술인 뭐 메시지 큐 같은 거를 도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꾸고 있는 걸까? 하고 이제 되게 좀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원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연차가 쌓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서비스의 특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렇게 되게 민감한 서비스라, 예를 들어서 살짝만 여기서 실수해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제
되게 민감한 시스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빅뱅식의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안에 구조를 바꿔버리면 그 뒷감당은 그 위에 이제 저를 막는 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재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현재 상황을 좀 판단하시고 작은 부분부터 바꾸는 거를 좀 시도해 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테스트 프레임워크들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JUnit도 있고 최근에 뭐 코틀린은 코테스트, 저는 이제 요즘 코테스트를 쓰고 있는데 그때 제가 스폭을 되게 써보고 싶었어요. 그루비랑 스폭을 써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루비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만 쓰다가 이제 자바보다 훨씬 더 유연한 이제 코틀린 나오기 전에 이제 그루비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이제 생산성도 좋아지고, 근데 이거를 운영 코드에다가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선 테스트 케이스를 이걸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루비가 어떤 점이 좋고 스폭이 어떤 점이 편하고 하는 거를 장표를 만들어서 사내 발표를, 그러니까 팀 내 발표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부터 바꾸보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은 부분부터 먼저 이제 쌓이면, 아, 제가 여태까지 뭐 작은 부분 이거 했는데 잘 하더라, 믿고 맡길 수 있겠더라라는 신뢰를 쌓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예, 재성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저도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팀 내에서 기여해서 신뢰 쌓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뭐 두 분도 다 엔지니어시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넘어갔는데, 보통 이제 분위기를 할 때 저도 주니어 때 생각해 보면 사실 뭘 쓰고 싶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팀이랑 같이, 그러니까 혼자서 딱 해서 막 해내면 좋긴 한데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싶고, 뭔가 누가 좀 뭐 모르는 거 알려줬으면 좋겠고, 같이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새로운 거 공부해서 제가 다 알진 못하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데, 그게 막 분위기가 쉽게 만들어지면 뭐 너무 좋겠지만 보통은 아닌 경우가, 아니면 굳이 뭐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저런 거 하자고 해, 아니면 내가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유하겠다고 자리 만들었는데 거의 안 오거나 와서 다 자기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때도 뭐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혹시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분위기 같은 면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이제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든지 배움의 욕구가 좀 있다든지 하고 싶은데, 내가 일이 너무 바쁘고 팀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네, 기회가 없네 하고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질문 올려주신 거 쭉 보고 옆에 연차를 좀 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 저는 오늘 이 토크는 1년에서 3년 차 혹은 주니어 개발자들도 좋지만 시니어 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팀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사실 시니어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시니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조직은 사실 움직이기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차라리 팀장님이 전폭적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조직은 주기적으로 스터디하는 게 룰이에요. 주기적으로 스터디하는 게 룰이고, 또 그 조직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조직원들 앞에서 발표할 거 있으신 분, 공유한 거 있으신 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위키에다가 이번 주엔 제가 뭐 발표할게요라고 이제 작성해 놓으면 그 공유하는 시간 이제 공유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도해 주실 좀 시니어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했는데, 이제 주니어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다들 회사에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마음 잘 맞고 아니면 내가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시니어 개발자들 한두 분씩 있으시면
그분에게라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좀 기회로, 그러니까 더 상위로 이제 의사 결정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러니까 주니어 혼자서는 너무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거죠. 혼자서 우리 회사는 안 돼, 우리 팀은 이거 얘기해봤자 안 돼라기보다 좀 내가 좀 믿고 따르는 시니어 개발자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셔서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현실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좀 전에 경일님이 말했던 것처럼 스터디가 활발하고 지식 공유가 잘 되고 그런 조직이면 너무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많은 리더들이 그런 환경 만들고 싶어요. 예.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니어 입장에서 물론 리더나 시니어가 만드는 거 맞아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만들고 싶지만 못 만든 건 뭐냐? 그만큼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일단 도전해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잘 됐으면 이미 리더들이 다 만들었겠지. 근데 그런 문화가 괜찮은 조직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근데 거기서 또 무엇인가 가능성을 보면 또 도전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하고 계속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주니어 입장, 경력이 적은 입장에서 어떻게 도전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왜? 예, 그게 여러분들이 앞에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특히 지금 같은 AI 시대에 더 필요한 역량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영에 있는 10년 이상의 개발자들하고 네트워킹 데이 같은 걸 했는데 엄청 많은 10년 이상의 개발자들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너무 프로그래밍 역량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지 어떻게 문화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동기부여하고 지식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런 역량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력이 적은 지금부터라도 이 활동을 작게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스터디 옆에 있는 전체 팀원들이 같이 안 해도 돼요. 마음 맞는 한두 명하고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외부 커뮤니티 활동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무엇인가에 이게 클린 코드, 테스트 코드 만드는 게 맞으면 그냥 꾸준히 하세요. 하다 관심 있는 사람 모이면 함께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시대에는. 이거 그냥 시니어나 리더의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탓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는 역량들을 못 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 우리 하드 스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점 많은 부분을 AI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문화를 만들고 동기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정 노동이거든요. 리더십이고. 리더십은 리더가 돼서 쌓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쌓아야 돼요. 왜 좋은 리더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리더가 된 다음부터 하기 때문에 문화를 못 만드는 거예요. 변화를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고 그런 리더십 역량, 문화를 만들고 영향력을 넓히는 역량을 쌓아 나가면 그럴 때 여러분들 10년 이후에도 덜 불안하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찾아보십시오, 지금. 그럴 때 직장생활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이왕 하는 거 누가 시키는 거 찾아서 하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변화를 만들어 가보시면 훨씬 직장생활이 재밌고 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성장은 제가 도전한 내가 제일 많이 할 거거든요.
변화가 안 만들어져. 그럼 때려치고 이직해요 그냥. 나 가장 많이 성장했잖아. 성장했으니까 문제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누굴 뽑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뽑고 싶은 거지. 그냥 너는 우리가 좋은 문화에서 와서 일만 하는 사람을 뽑고 싶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문제를 너무 탓하지 말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직을 하세요. 그래야 이직 가능성도 높아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면 항상 맨날 회사 때려치고 그래서 회사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 성장하면 이직해야죠. 사실 그거 하려고 성장하는 거고. 네. 계속 다닐 수 있으면 다들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저도 주니어 때는 잘 몰랐고 이제 아무래도 연차가 좀 쌓이면서 이제 좀 보이는 것들이 그 저희가 말하는 이제 좋은 개발 문화가 편한 문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편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편한 것도 있고요. 편한 것도 있는데 이제 팀원들이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좀 빡센 성장을 하려면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해야 되고 아까 경을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 시간 외에 시간을 더 써야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되는 거고 결국 이게 회사 관점에서 보면 왜 좋은 문화를 가져야 되냐 하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문화가 성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그런 노력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팀장이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팀이 성과를 못 내면 팀장 위에도 누가 있겠죠. 그 위에 높은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그 추진력을 왜 이런 거 뭐하러 해? 그냥 그 시간에 뭐 스터디해? 그냥 업무나 더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팀장도 그 의지가 있었더라도 의지가 꺾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만약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팀장이나 시니어가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응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팀장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건 더 열심히 해서 실제로 그게 결과까지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스터디하니까 우리가 더 안전한 시스템이 됐어. 더 좋은 시스템이 됐어. 이게 계속 이어져고 저 팀은 일 잘해. 왜 잘하지? 이런 분위기가 돼야 그 문화가 계속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팀을 만든 다음에 갑자기 팀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도전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보통 조직에서 심리적 안정감 같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해가 되면서도 좀 막 확 와닿지 않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은 그 조직에서의 그 심리적 안정감이란 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제가 먼저 얘기해요. 나 말고는 대응할 사람이 없는 조직인 거죠. 예. 이게 왜 발생하냐면 일단은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진짜 사람이 없거나 저희는 진짜 사람이 없긴 했어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공유가 안 된다거나 서로 하는 일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코드 리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이제 내가 코드를 올렸을 때 그 코드 리뷰 승인 없이 이제 머지가 되고 그게 운영에 나가고 운영이 되고 그런 게 그 심리적인 개발자로서 안정감이 되게 떨어지는 조직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새로운 조직에 온 지 지금 3개월이 좀 넘었는데 이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노트북을 안 들고 다녀도 되거든요. 예. 안 들고 다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장애가 딱 나면 장애도 이제 등급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맨 아래 장애는 솔직히 그렇게 막 그렇지도 않은데 이 아래 장애가 나도 막 전화가 와. 네, 사실 근데 이 조직은 아이 장애 났어 그 천천히 대응해 별거 아니네 나중에 할게요 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심리적 안정감이 되게 높아요. 지금 이제 조직은 높은데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가 대응을 하지 않아도 나의 동료가 내가 했던 것까지 다 대응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일단 일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 아닐까.
제가 이 일적으로만 얘기를 한 이유는 아마도 재성님께서 그 일적 외에 왠지 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적인 것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심리적 안정감 얘기 나온 건 그건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구글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가장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를 봤을 때 1위가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이 생산성이 가장 높더라, 효율적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누군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정의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의견을 개진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가짐인데, 사실 우리들이 일을 할 때 분명히 무엇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미심쩍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 환경이 막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안정감이 떨어지면 의견 개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누군가가 생각했던 작은 의견들이 엄청 큰 장애를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단한 혁신적인 거, 아니면 버그를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조직들이 심리적 안정감이 좀 낮긴 한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 이제 리더분들도 계시고 시니어 개발자분들 계실 텐데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건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리더의 역할이다. 이거는 아무리 구성원들이 노력을 한다 그래도 만들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그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 거기에 사실은 약간의 어떤 찡그리는 얼굴, 부정적인 멘트 이런 거 하나들이 심리적 안정을 확 떨어뜨리거든요. 저도 이제 리더로서 그렇지 않으려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심리적 안정감은 되게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 입장이라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저는 막 그런 것도 하거든요. 막 뭐 연극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뭐 기억에서 연극도 한번 망가지는 모습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술 먹고 망가지는 모습을 일부러 찍어서 나 이렇게 하고 있다를 공개한다거나, 회의할 때 일부러 바보짓과 멘트를 막 날리기도 해요. 의식적으로. 근데 저는 항상 그 일과 삶을 연결시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행동들, 약간은 바보 같고 부족함이 있게 보이면 사람들도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너무 완벽해 보이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면 어쩌면 연애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맞잖아요. 개발자들 특히 너무 딱딱해. 네? 좀 망가진 모습. 아니 우리 영과 일을 가지고 놀지만 사람인데 너무 완벽한 모습 계속 보이는 것보다 허당끼도 좀 있고 빈틈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연애도 잘 되지 않을까요? 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은 나중에 부모가 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들과의 교감. 네, 저 이게 다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망가지는 행동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결혼부터 해서 육아까지 다 연결돼 있다. 나는 이걸 연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을 바라볼 때 기술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른이 되고 더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 이 관점으로 정신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삶과 연결을 자꾸 시켜본다 보면 더 그런 관점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을까. 일단 연애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여태 이제 뭐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공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결국 일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니까 동료들이 있잖아요. 뭐 협업을 하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도 뭐 어떤 느끼는 각자의 감정들이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피드백에 뭐 보통 과거나 뭐 현재 조직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사실 제가 피드백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 성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지금 되게 받기 힘들어요. 요즘에 좋은 점은 AI가 피드백을 되게 잘해줘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 피드백을 저는 팀원들과 원어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무슨 일을 마치면 이제 회고 문화라든가 그리고 회고에서도 뭔가 우리가 개선할 점만 찾고 액션 플랜을 찾고 뭐 이런 것보다는 또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서운함이라든가 부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실 일을 잘하고 좋은 팀워크이라는 게 자꾸 우리 부족한 점을 찾고 개선점만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서운했거나 아쉬운 점이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서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저는 훨씬 더 좋은 팀워크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 망가지는 모습 피드백을 잘 주고받는 데 있어서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드백을 잘 받으려면 끌어내려면 약간 허술한 점이 있어야지 피드백하는 게 부담이 적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친근한 관계에서 피드백을 주면 그 상대방도 어쩌면 그게 진심 어린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약간 망가지라는 게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빈틈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친근감을 쌓으면서 좋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재성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경청을 했는데 참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속한 조직은 재택이 거의 대부분 재택을 해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되게 뭐 멀리 사셔서 재택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온라인상에서 기세, 코멘트나 아니면 메신저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 사적으로도 좀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했을 때 시너지가 더 잘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그게 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아쉽고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최대한 그러니까 노력하는 이제 피드백은 일단은 뭐 개인 DM을 많이 해요. 일부러 DM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들 이제 뭔가 코드 리뷰나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코드를 이제 PR을 올릴 때 코드 변경점이 뭐 한두 줄이야. 뭐 혹은 뭐 10줄 뭐 파일 변경도 별로 많지 않고 뭐 이런 게 되게 이상적이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그럴 순 없잖아요. 하다 보면 막 제가 이제 최근에 한 것 중에 이제 파일 변경이 43개에다가 코드 변경도 되게 많이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저도 이제 피드백을 받고 싶고 아니면 또 이게 되게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프로덕션까지 가기에 저도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동료들의 피드백을 얻기를 원하는데 인간적으로 이제 누가 나한테 야, 나 이거 개발했는데 파일 변경이 43개고 막 1000줄 넘게 바뀌었어. 코드 리뷰 해줘라고 했을 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받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뭔가 변경이 많을 때는 저는 설계도를 그려요. 설계도를 그리는데 딱딱하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지 않고 되게 저 옴니그래프리라는 툴을 쓰는데 그걸로 되게 이쁘게 그려요. 나름 저도 이쁜 거 좋아해서 이쁘게 그려서 이제 흐름을 이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코드에 다 녹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줌을 켜고 온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그런 식으로 코드 리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게 복잡한 거 있을 때 이거 줌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재택이 얼마나 다들 재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그런 방법이 좋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실 때는 방금 재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저도 그 환경이 좀 더 부럽기는 한데 재택은 더 좋긴 해요. 네. 그 다이어그램 얘기하시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코드래빗이라고 AI 코드 리뷰 툴을 도입했는데 걔는 PR을 올리면 항상 다이어그램을 다 그려주더라고요. 호출 관계와 이거를 그래서 자동으로 코드 분석해서 그려주니까 리뷰하는 입장에서 좀 이해도가 좀 훨씬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이거 폐지 주우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AI한테 다 먹혀서. 그래서 뭐 코드 리뷰 얘기도 하셔서 뭐 저희가 뭐 피드백도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코드 리뷰를 훨씬 더 빈번히 많이들 하실 테니까 뭐 코드 리뷰 안 하는 조직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좋은 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좋은 얘기는 당연히 그냥 쉬운데 이제 어려운 얘기. 이 구현에 거의 동의하지 않다는 반대 아예 심지어는 반대한다거나 이제 좀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반대하는 얘기를 할 때가 좀 어렵잖아요. 혹시 그럴 때 뭐 두 분은 팁 같은 것들이 아니면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도 언어 리더로서 원어원을 많이 하고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저도 사실 뭐 생기긴 이래도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 할 때 되게 고민도 많고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원어원을 하거나 피드백을 줄 때 느끼는 건 이 상대방과 나의 현재 신뢰관계나 친밀도가 어느 정도 될까. 내가 하는 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저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피드백을 해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근데 그 저변에는 이게 내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저 상대방한테 진심 어린 피드백을 하는 거다. 저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이게 마음속에 깔려 있으면 좀 더 그런 부정적이고 그 사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는데 덜 부담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동료한테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피드백이고 진짜 상대방을 위한 피드백일지는 해보면 금방 느껴요. 오프라인 상으로 해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제스처, 말의 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할 때에 나의 제스처와 표정, 말의 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우린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건지 진심 어린 피드백인지. 여러분들은 진심을 담아서 자꾸 피드백을 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리고 경력이 쌓인다면 점점 더 진심 어리고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 역량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라도 관계 형성하신 다음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성격이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약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꼭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네. 네, 이거 꼭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면서 니트피킹을 걸어요. NIT라고 하죠. 니트피킹 걸고. 근데 이제 왜 이런 걸 쓰냐면 저는 이런 걸 받았을 때 되게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이거 꼭 바꿔야지 하면서 꼭 바꾸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얘기할 때는 이거 꼭 바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 레벨에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따로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먼저 처음을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다 좋은데 이것만 좀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것만 좀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코드 리뷰할 때 부정적인 피드백이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개발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개발자들이 내가 짠 코드와 나를 일체화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이 코드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견을 달면 나에 관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한 PR에 커멘트가 막 130개까지 넘어가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죠. 이런 거 그냥 만나서 그냥 뭐 주먹으로 해결하던 아니면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답답한 걸 받고 저는 그래서 근데 제가 재밌는 게 그런 걸 봐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도 한 60개까지 간 적이 있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60개까지 가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원격이니까 줌으로 합시다. 줌으로 합시다 해서 역시 만나서 하니까 또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왜냐면 감정이 전달되니까 이거는 내가 널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이런 걸 해봤는데 이게 더 좋았다. 한번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떠냐. 그리고 우리 인텔리제이 많이 쓰잖아요. 인텔리제이에 페어 코딩하는 거 툴 있는 거 아시죠? 그걸로 같이 코딩한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좋고.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쨌든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칭찬부터 시작하면 좀 더 부드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코드 리뷰할까 저도 뭐 조금 말을 얹으면 저도 쿠셔너 같은 걸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쿠셔너라고 하죠. 이거 뭐 바로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그렇게 강하게는 아닌데 이런 거 막 옛날에는 사실 아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본론만 말하면 되지 귀찮게 뭐하러 쿠셔너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보통 팀에 하는 룰은 최종 결정은 구현자가 한다가 보통 제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꼬우면 가져가서 구현해. 이거 내가 할게 그럼 이제 가져가. 약간 구현자가 그리고 이제 물러나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난 그래도 동의 못해. 그러면 하는 게 그냥 제가 중지하는 것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됐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슬리도에 올리신 질문 몇 개 보긴 했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이런 데서 얘기하기에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라서 조금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다는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구체적인 사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추상적인 얘기 정도밖에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네, 그럼 페노토인 제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네? 네. 두 분 50분 고생하셨는데 한마디씩 해주시면. 요즘 특히 이제 AI 때문에 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많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예.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되게 시키는 일을 잘하면 되는 세상이었는데 점점 더 자기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내 업무의 경계에 어떤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필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물론 이 역량도 쌓아야 되겠지만 여기에만 너무 많은 시간 쏟지 마시고 이거 플러스 소프트 스킬 역량, 협업이라든가 소통 역량, 코칭 역량 뭐 이런 부분에도 관심 가지고 역량 키우신다면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게 개발자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되게 기술을 엄청 되게 뛰어나게 잘 알고 새로운 기술도 빨리빨리 접하고 적용해보고 이러는 것이 이제 개발자의 역량 되게 높게 쳐주는 역량 중 하나였다면 이제 AI가 나오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도메인의 시대가 아닐까. 그래야 AI가 못하는 영역이니까요. 도메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안 하면서 남한테 하라고 해.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을 옮겼습니다. 올해. 도메인 개발하는 조직으로 옮겼고 그래서 여러분도 도메인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는데 롱런하기에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패널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